특수상대성 이론 복습하고 가자. 이 네 가지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을 알아야 돼. 동시가 아니다.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 증가. 무조건 외우고 가야 된다. 이 문장을 통째로 외우자. 정지관찰자가 운동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의 시간이, 상대방의 길이가, 상대방의 질량이 증가한다. 이 네 가지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은 우주선의 속력이 빛의 속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더 극대화돼서 나타난다고 했었다. 그때 확인 문제 1번. 지금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나왔어. 철수는 움직이고 있지 않네. 영희는 본인이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고 철수가 깃대를 들고 뒤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림과 같이 깃대를 든 철수에 대하여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깃대와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하는 우주선에 영희가 타고 있다. 그때 2번, 3번부터 풀어볼까? 빛이 O에서 C까지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을 비교하래. 그걸 영희가 잰 거를 T0, 철수가 잰 시간을 T철이라고 한다면 지금 빛 시계가 여기 안에 있나 봐. O라는 곳에서 C까지. 원래 우리는 왕복하는 왕복의 빛을 관찰했는데 여기는 편도만 관찰하나 봐. 이렇게. 영희가 보면은 요 정도의 거리로 보이겠지? 거속시에서 빛의 속력은 일정하므로 빛의 거리를 통해 시간을 짐작한다고 했다. 영희는 이 정도의 거리로 이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거야. 안에서 보면은 지가 지시간을 재면 2초라고 했지? 영희는 아마 2초로 느낄 거야. 근데 철수가 봐도 이 길이일까? 이 시간일까? 아니지. 철수가 보면은 우주선이 통째로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체의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겠지. C가 여기 아래쪽에 와 있겠지. 영희가 관측한 것보다 철수가 관측한 것이 훨씬 더 긴 거리로 보이네. 긴 거리로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긴 시간을 뜻한다는 거지. 철수는 그래서 8초다 라고 했었어. 두 개 크기 비교를 하면 당연히 8초가 더 크지. 다시 물어보자. 2초와 8초 중에 누가 팽창된 시간이니? 옳지. 2초가 영희가 잰 시간이 팽창된 시간이고 영희가 잰 이 시간이 바로 고유 시간이야. 고유 시간이 팽창된 시간인 거야. 그런데 크기를 비교하자면 2보다 8이 크니까 8이 더 크다 이렇게 부등호로 하면 되겠지. 그 다음 3번. 깃대의 길이를 비교하래. 영희가 잰 깃대의 길이를 L0, 철수가 잰 깃대의 길이를 L철이라고 하면 철수가 깃대를 재면은 이게 바로 고유 길이야. 철수가 잰 길이가 고유 길이인 거지. 지가 지 길이에 깃대를 쟀으니까. 근데 영희가 깃대를 보면 영희는 본인이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고 철수가 깃대를 들고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다면 우리 문장에 넣어볼까? 정지관찰자가 운동 상대방을 볼 때 정지한 영희가 운동하는 깃대를 볼 때 상대방의 길이, 상대방의 깃대의 길이가 줄어들어 보인다. 따라서 철수가 지가 지 길이를 잰 고유 길이보다 영희가 깃대를 재면은 훨씬 수축하여 보일 거야. 따라서 크기 비교를 하자면 영희가 잰 길이가 철수가 잰 길이보다 더 짧게 보인다. 이렇게 부등호를 할 수 있겠다. 1번 보자. 철수가 측정할 때 O에서 나온 빛은 A와 B 중에 어디에 먼저 도달하는가? 자, 그럼 철수 기준으로 보자. 영희가 안에서 재면은 얘가 동일한 거리 떨어져 있으므로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하겠지만 철수가 재면 우주선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검출기 A에 먼저 도달한다고 하겠지? A 먼저 도달. 그래서 1번은 동시가 아니다를 파악한 거고 2번은 시간 팽창을 분석한 거고 3번은 길이 수축을 공부한 거다. 확인 문제 2번으로 가보자. 확인 문제 2번 보자. 우주선 PQ에 고유 길이가 동일하되 고유 길이는 지가 지 길이를 잰 것을 고유 길이라고 했어. 철수는 우주선 P를 타고 영희는 우주선 Q를 탔거든. 철수가 지가 지 길이 잰 거랑 영희가 지가 지 길이 잰 거랑 동일하대. 철수가 우주선 P를 잰 길이를 10m라고 해볼까? 그렇다면 영희가 지가 지 길이, 영희가 우주선 Q를 잰 길이도 10m란 뜻이야. 두 개, 지가 지 길이를 잰 게 동일하다. 그리고 철수 안에는 빛이 들어있는데 이 빛이 철수가 측정하기에 동시에 A와 B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다로 관측했대. 그때 1번, 영희가 측정할 때 빛은 A에 먼저 도달할까? 해봐야 알겠다. 자,
2번, 3번 먼저 해볼까? 2번, 3번. 철수가 측정한 Q의 길이는 영희가 측정한 Q의 길이보다 짧다. Q란 영희가 타고 있는 우주선을 얘기하는 거지. 철수가 측정한 Q의 길이라는 건 정지관찰자인 철수가 운동 상대방인 우주선을 봤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길이가 수축되어 보이겠지? 10m가 아니라 10m보다 짧게, 뭐 예를 들어 8m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야. 근데 이 8m란 길이는 영희가 측정한 Q의 길이, 영희가 측정한 Q란 얘기는 지가 지 길이를 쟀단 얘기고 이것이 바로 고유 길이 10m 아니겠어? 8m는 10m보다 짧다? 당연히 맞는 말이네. 3번. 철수가 측정한 Q의 길이는 내가 정지관찰자인 철수가 운동 상대방인 우주선 Q를 본다 라는 얘기고 똑같이 8m, 아까 2번이랑 똑같이 8m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근데 영희가 측정한 P의 길이, 영희가 측정한 철수 우주선의 길이, 정지관찰자인 영희가 운동 상대방인 우주선 P를 본다는 거지. 정지관찰자가 운동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의 길이가 수축되어 보인다고 했고, 현재 철수와 영희는 각자가 정지에 있고 상대방이 반대 방향으로 0.9c, 이거 두 개 합한 0.9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이 8m로 짧아 보일 거야. 각자 지가 지 길이의 우주선을 재면은 똑같이 10m로 측정하는데 내가 남 우주선을 재면은 8m로 서로 보인다는 거지. 따라서 얘도 각자 서로 짧아 보이고 이 두 개의 길이 자체는 같겠지. 그래서 짧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해야겠다. 고유 길이보다는 짧게 보이지만 각자 측정한 서로의 길이는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자, 1번. 영희가 측정할 때 빛은 A에 먼저 도달하겠느냐. 자, 빛이 A에 도달하는데 영희가 보기에 철수는 오른쪽으로 0.6c가 아니라 굉장히 더 빠르게 0.9c로 가는 걸로 보이지 않겠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 묘사해주면 빛은 검출기 A 뒤쪽에 먼저 도달하겠지? 빛은 A에 먼저 도달한다. 정답이네. 바로 4번 가볼게.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뭐 자신의 시간보다 이거는 당연히 본인과 비교해서 느리게 간다, 빠르게 간다를 얘기할 수 있으므로 이거는 생략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외웠던 그 문장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문장이지. 정지관찰자인 철수가 측정할 때 운동하는 상대방인 영희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팽창한다. 철수는 영희의 시간을 보고 느리게 간다 라고 얘기하지. 따라서 맞는 말, 4번은 맞는 말. 5번. P의 속력이 0.7c일 때 지금 0.6c인데 얘가 0.7c로 더 빨리 가면 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더 빨리 가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4가지 현상이 더 극대화돼서 나타난다고 했지. 영희가 측정하는 철수의 시간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네. 정지관찰자를 영희로 두라는 거야. 정지관찰자인 영희가 볼 때 철수의 시간은 지금보다 더 어떻게 갈까? 옳지. 더 느리게 가겠지. 정지관찰자가 운동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데 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지금보다 더 느리게, 더 팽창되게 특수상대성 이론이 더 극대화된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느리게 라고 고쳐야겠다. 5번은 틀. 6번 가자. 자, P의 속력이 0.7일 때, 지금 6, 7, 8번 전부 다 0.7일 때 지금보다 속력이 빨라지면 특수상대성 이론이 극대화되면 이런 뜻이겠네. 6번. 철수가 측정하는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은 지금보다 짧아진다. 철수가 측정하는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은 정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우주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철수는 지금 지가 탄 우주선이 0.6c로 가는 줄도 몰라. 하물며 0.7c로 간다고 한들 알겠어? 어차피 인간은 등속인 상황과 정지인 상황은 구별할 수 없다고. 따라서 0.6c로 가건 0.6c로 가건 철수는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정지한 상황과 똑같고 지금과 똑같은 시간으로 느껴지게 될 거야. 따라서 변함없다라고 해야겠다. 6번 틀. 7번. P의 속력이 0.7c일 때 철수가 측정하는 P의 길이 철수가 측정하는 P의 길이 이게 바로 고유 길이 10m라고 가정한 그 길이 아니었어? 지가 측정한 지 길이가 지금보다 짧아질까? 아니, 지가 측정한 지 길이는 그냥 정지 상태에서 지가 지 길이를 측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6번과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어. X 틀린 문장이야. 그렇다면
속력이 점점 더 빨라져서 0.7c가 됐을 때, 0.7c로 바뀌었을 때 철수가 측정한 Q의 길이, 내가 측정한 남의 길이, 영희의 우주선의 길이는 지금보다 어떨까? 옳지. 더 짧아지겠지. 길이 수축이 더 잘 일어나겠지. 특수상대성 이론이 극대화돼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뭐 10m짜리 고유 길이를 철수가 영희 우주선을 볼 때 아까 8m로 보인다라고 했다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서로 스쳐 지나가듯이 보면은 8m보다 더 짧은 7m, 6m, 5m까지도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8번은 맞는 말이다. 자, 확인 문제 3번 가보자. 확인 문제 3번은 항상 나오는 예시야. 어떤 예시냐면 사실 특수상대성 이론의 예시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런 식으로 거의 빛과 같은 속도로 0.6c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또 빛이 진공 상태에서 항상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적용하려면 진공 상황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맨날 우주 공간을 예로 드는 거야. 빛이 진공 상황이 아니면 대기 중이 있으면 빛이 그 C라는 속도를 유지하지 못해. C보다 더 느려져. 빛은 진공 상태에서 아무것도 방해물이 없을 때 제일 빠르게 가거든. 그래서 빛이 C라는 속도로 불변이다. 광속 불변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항상 대기 중에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을 예시로 드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우리는 배우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특수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이게 적용되는 예시가 없는데 유일하게 예시가 딱 한 개 있어. 내가 보성여고에 들어올 때 그 시험 보고 들어왔다고 했잖아. 그때 질문이 들어왔어. 다른 학교 물리 선생님을 한 명 초빙해가지고 내 수업하는 것을 보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 나온 질문이 이거였어. 지금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걸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시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 그럼 이 예시는 100% 이거야. 뮤온 이야기야. 뮤온. 기억해놔. 뮤온이란 뭐냐면 아주 조그만한 입자인데 눈으로는 안 보여. 뭐 현미경이나 그런 걸로 보여. 근데 뮤온은 애초에 어떻게 생기냐면 우주에는 여러 가지 선들이 있다. 이 선들이 우주선, 스페이스쉽, 우주선이 그 우주선이 아니라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빛들 얘기해. 빛. 야, 빛이라고 눈에 다 보이는 건 아니다. 엑스레이 같은 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 우주 공간에는 안 보이는 빛, 레이들이 되게 많아. 그걸 우주선, 우주레이라고 해. 근데 여러 우주의 레이들이 막 우주 공간에 돌아다니다가 지구에 여기 대기권에 레이가 하나 들어오게 돼. 그러면 얘는 지금 빛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빛이긴 하지만 빛의 속도 c를 갖고 있었어. 우주 공간에서는 진공 상태여서. 그런데 대기 공간에 들어오면은 얘가 대기 공간에 무엇인가랑 부딪혀. 대기의 공기와 부딪혀서 여기에 조그마한 입자가 생겨. 얘 입자 이름을 뮤온이라고 이름 붙인 거야. 그게 뮤온의 탄생 일화야. 그게 첫 번째 줄에 나와. 뮤온은 우주의 선, 여러 가지 선들이 지구 대기권에 도달하여 공기와 충돌하면 생기는 아주 작은 입자다. 그런데 이 뮤온이라는 애는 사실 전신 자체가 우주의 레이, 선이었잖아. 바로 빛이었잖아. 따라서 원래는 얘가 빛이었던 애기 때문에 얘가 공기에 부딪혀서 입자가 된 거지. 사실은 원래 빛이었기 때문에 빛의 속도랑 거의 가까워. 거의 빛의 속도야. 그래서 뮤온은 광속 C의 99% 정도 된다. 거의 광속과 비슷하지. 그리고 근데 얘 수명은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래. 야,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000022. 얘 0.000022 초만 되면은 얘가 사라져. 수명이 아주 짧아. 내가 0.22 이렇게 0.000022라고 말하기 귀찮으니까 얘 그냥 말하기 편하게 2초라고 할게. 그래, 뮤온 수명 2초라고 하자. 말하기 편하게. 뮤온은 2초 만에 죽는 애야. 그러면 야, 뮤온은 이제 대기권에 들어와서 여기서 공기와 부딪혀서 생성이 돼. 그럼 얘 2초 만에 죽는데 우리가 책에서 보니까 뮤온 수명이 2초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얘가 지표면까지 도달하기 힘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 왜? 2초밖에 안 사니까 한 여기 정도 내려오다가 2초 지나면 여기서 꽥 하고 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뮤온은 고유 수명이 짧아 원래는 지표면에서 뮤온을 발견하기 힘들어야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표면에 뮤온이 온다? 어떻게 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얘가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예시가 되는 거야. 한번 지표면에 서 있는 사람 A를 그려볼게. 지표면에 서 있는 사람 A를 그려볼게. 두 가지 관점에서 관측할 거야. 하나는 1번 A 좌표계, 즉 사람이 뮤온을 보는 좌표계를 생각할 거고, 두 번째는 뮤온 좌표계, 뮤온이 등속으로 떨어지면서 보는 상황을 생각할 거야.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은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하잖아. 우주선이 이렇게 0.9c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안에 있는 B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밖에 있는 A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등속 좌표계와 정지 좌표계 둘을 모두 생각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A가 정지 좌표계가 되는 거지. 지표면에 정지해 있으니까. 뮤온은 빛의 속도 광속 c의 99%로 이동하니까 등속 좌표계가 되겠지. 물론 뮤온은 본인이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 안 하겠지. 본인이 정지해 있고 에베레스트와 지표면과 사람 A가 위쪽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반대로 생각하겠지. 어쨌건 둘 입장에서 다 생각해 보겠다는 거야. 자, A 좌표계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정지관찰자인 A가 운동하는 뮤온을 보면 상대방의 시간이 어떻게 보인다고? 팽창한다고, 느리게 간다고. 뮤온은 자기 수명을 왕복이라고 해서 나는 지금 난 2초 살았어 라고 얘기하지만 A가 보기에는 얘를 아무리 봐도 왕복하면서 아무리 봐도 한 20초 정도로 보인단 말이지. 그렇다고 뮤온 수명을 20초로 변경하면 될까? 아니, 뮤온은 수명이란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지가 지시간을 잰 고유 시간을 수명이라고 하는 거잖아. 남이 재주는 게 수명이 아니지. 지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잰 그 시간을 수명이라고 하는 거니까 수명은 2초가 맞아. 본인이 재기에도 지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똑딱 해서 2초가 지났거든. 지는 2초 만에 죽은 거야. 하지만 밖에서 뮤온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돼서 정지관찰자 A가 운동 상대방인 뮤온을 보면 상대방의 시간, 상대방의 수명이 20초로 늘어나 보이는 거야. 그걸 한번 적어볼게. A 좌표계에서 볼 때 시간 팽창이 일어난다. 누가 누구를 볼 때? A가 뮤온을 볼 때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거지. 괜찮니? 누가 맞게 측정한 거야? 둘 다 맞게 측정한 거야. 뮤온은 똑딱 왕복해서 나는 2초 만에 죽었어 라고 하지만 밖에서 보면 그게 2초가 아니거든. 왕복해서 20초로 느낀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뮤온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 뮤온이 대기권의 에베레스트를 뚫고 내려가서 지표면까지 발견이 돼. 에베레스트 내가 몇 미터인지 찾아봤더니 약 8,000 몇 미터 정도 되더라. 그냥 편하게 8,000미터라고 해볼게. 근데 8,000미터는 누가 잰 길이니? 뮤온이 잰 거니? 아니, 인간이 잰 거야. 인간이 에베레스트랑 같은 위치에 서서 지가 지 길이를 잰 게 8,000미터였어. 하지만 뮤온이 굉장히 빠르게 등속과 비슷한 속도로 떨어지면서, 빛과 같은 속도로 떨어지면서 0.99c, 광속의 99%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의 속도로 떨어지면서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 8,000m로 보여줄까? 아니, 이것보다 어떻게 돼 보일까? 짧게 보일 거야. 예를 들어 8m 정도로밖에 안 보일 거란 말이지. 즉, 정지관찰자인 뮤온이 운동하는 에베레스트 산이 뒤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겠지, 위로. 정지관찰자인 뮤온이 운동하는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 상대방의 길이가 어떻게 돼 보인다고? 수축해 보인다고. 뮤온이 산을 볼 때 그 산의 길이가 수축해 보여. 바로 길이 수축까지 적용되는 거지. 자, 두 개 한꺼번에 정리해 볼게. 어떻게 뮤온의 수명은 2초밖에 안 되는데 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었니?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거야. 얘는 뮤온의 수명은 왕복해서 2초 만에 죽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게 2초가 아니거든. 20초거든. 뮤온의 수명은 책에는 2초라고 적혀 있지만 내가 보기엔 20초야? 20초 살았네. 20초 사는 정도면 충분히 왕복해서 20초 살 정도면 지표면까지 뮤온이 내려오는 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지. A가 뮤온을 볼 때
그 다음 뮤온좌표계에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와, 에베레스트 산 저거 8,000m인데 뮤온 저거 2초밖에 못 산다면서 어떻게 내려오는 거야? 8,000m를 내려올 수 있겠냐 해? 라고 의문을 품지만 사실 뮤온이 보기에는 8,000m가 아닌걸? 몇 미터야? 한 8m 정도로 길이가 수축해 보인다는 거지. 뮤온의 좌표계에서 보면. 따라서 뮤온의 입장에선 난 2초밖에 못 살지만 에베레스트 산 8m 따위 금방 내려갈 수 있어 라고 해서 지표면까지 내려오는 거고, 사람이 보면 8,000m를 어떻게 내려오냐? 뮤온이 20초나 살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야.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이 모두 적용돼서 뮤온이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 거지. 뮤온이 천천히 움직였으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 빛과 같은 속도로 빠르게 움직인 아주 특수한 상황이 돼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런 예시를 들 수 있는 거야. 괜찮니? 자, 여기까지가 확인 문제고, 뒤에는 이제 기출 문제들을 쭉 모아놨거든. 한번 일시정지하고 한번 쭉 풀어보자. 시작. 풀어봤니? 그림은 플랫폼에 서 있는, 이게 뭐 지면, 땅, 플랫폼 여러 가지 단어로 문제에서 바뀌어서 나와. 아무튼 여기에 서 있는 영희에 대해 철수가 0.9C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기체 안에서 철수가 등을 켜 빛이 방출되는 모습이래. 철수가 측정할 때, 자, 누가 측정했는지가 참 중요해. 누가 측정했는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었잖아. 철수가 측정할 때 동그라미,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누가 측정했는지 체크하면서 가자. 철수가 측정할 때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했고 A, B 사이의 거리는 L이었고 지가 지길이 측정했더니 L이었대. 또 플랫폼의 P, Q 지점이 철수를 각각 지나는데 걸린 시간, 야, 이거 철수가 측정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철수 입장으로 문장을 서술했다? 사실 P, Q라는 지점은 서 있는 거고 철수 지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런데 철수 입장에서는 지가 정지해 있고 P점과 Q점이 지한테 다가오는 걸로 보이지 않겠어? 그래서 그런지 철수가 측정할 때, 지금 말하는 툴을 봐봐. 철수가 측정할 때 플랫폼의 PQ라는 지점이 지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T래. 플랫폼의 PQ라는 지점이 철수 본인을 지난다고 생각하는 거지. 굉장히 철수 입장에서 글을 쓴 거야, 문제를. 자, 근데 철수는 이 우주 공간에서는 손목시계가 없다고 했어.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재? 바로 빛 시계로 잰다고 했지. 철수가 P, Q 지점을 지나는데 왕복 해서 뭐 2초 걸렸다고 할까? 그 시간을 T라고 한대. 뭐 2초, 우리는 T라는 것보다 2초가 편하니까. 철수가 빛 왕복하면은 P에서 Q까지 이동했다고 치자. 그때 뭘 물어보냐? 철수가 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영희가 측정하는 거지. 영희가 측정할 때 옳은 것은? 기억. 빛은 A, B에 동시에 도달한다. 철수가 안에서 측정하기에 동시에 도달했으니 밖에서 보기에는 동시에 도달하지 않겠지. 왜? 영희는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통째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므로 뒤쪽인 A 검출기에 먼저 도달하는 걸로 보이겠다. 동시가 아닌 거지. A 먼저 도달한다 라고 해야겠다. 기억은 틀. 니은 A, B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짧니? 지길이, 철수가 지길이를 측정했을 때 L이었다면 정지관찰자인 영희가 운동상대방인 L을 보면은 그거 L보다 짧게 보이겠지. 바로 길이 수축에 관한 이야기네. 니은은 맞다. 그 문장을 외워라. 정지관찰자가 운동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의 길이가 수축된다. 디귿. 철수가 플랫폼의 PQ를 지나는데, 자, 이거 영희가 측정할 때야. 영희가 측정하는데 갑자기 철수가 라는 주어가 2개 나와서 헷갈리면 안 돼. 내가 다시 읽어볼게. 영희가 측정할 때 철수 저놈이 플랫폼의 PQ 지점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T보다 작겠느냐? 라고 물어봤어. 철수가 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T초, 즉 왕복해서 2초라고 구했잖아? 그렇다면 영희가 철수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나는 걸 보는데도 2초보다 어떻게 보이겠느냐라는 거야. 철수가 왕복해서 2초로 보였다면 영희는 이게 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였지? 왕복해서 8초로 보였었지. 따라서 걸린 시간은 T보다 2초보다 크다라고 해야겠다.
8은 2보다 큰 값이니까. 따라서 디귿은 틀렸네. 굉장히 답은 2번. 그 다음 2014년 3월 모의평가 가볼게. 그림가와 같이 지표면의 정지에 있는 우주선 내부에서 자, 가는 지금 정지에 있어. 왜 정지시켜놨냐면 사실 움직여야 뭔가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데 왜 정지시켜놨냐면 이 내부를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정지시켜놨어. 딱 보니까 가운데 광원이 있고 A, B, C, D 둘러서 원 모양의 원이니까 다 반지름이 지금 같은 상황이겠지? 광 센서 A, B, C, D가 빛을 감지하나 봐. 근데 얘를 이제 드디어 움직인다. 0.6c라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대. 근데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빛이 광원에서 C로 진행하는 방향, 광원에서 C로 가는 방향은 우리 X축, Y축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플러스 X방향으로 간다라는 뜻이야. 플러스 X방향. 왜 굳이 이런 말을 적어줬냐? 지금 딱 보기에도 플러스 X방향으로 잘 가는 것 같은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얘가 운동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가 진짜 중요해. 내가 너희에게 날씬해 보이고 싶으면 날씬해 보이고 싶어지는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날씬해 보인다고 했어. 내가 너희한테 수축되어 보이고 싶다고 위로 빠르게 움직이면 내 키가 작게 보인다고 했지. 따라서 내가 어디로 운동하느냐 그 방향이 진짜 중요한 거든. 어디로 수축되느냐를 알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우주선의 운동 방향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게 보통이야. 광원에서 C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한다 라고 제시한 거네.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빠르게 가는 우주선을 관측할 때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사람 그려볼까? 이렇게. 얘가 우주선을 관찰할 때 옳은 것을 고르래. 빛이 광원에서 A로 진행하는 빛과 C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같다? 얘들아 이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 빛은 광원에서 A로 진행하건 C로 진행하건 B로 진행하건 D로 진행하건 설령 C와 D 사이로 진행하건 그 어디로 진행하건 빛의 속력은 항상 어떻다고? 무조건 일정하다. 광속 불변의 원리, 마이컬슨하고 몰리가 거울하고 반거울을 통해 실험을 통해서도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따라서 같다. 정답. 니은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어디에 먼저 도달하겠니? 라고 했어. 자, 자,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뒤에 검출기 A쪽이 광원에 더 가까이 달라붙는 모습으로 보이겠네. 따라서 A에 먼저 도달하겠네. C보다 A에 먼저 도달한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이네. 디귿. A와 C 사이의 거리는 B와 D 거리보다 짧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동한 방향을 얘기해 준 거지. 우리는 광원에서 C로 가는 플러스 X축의 방향으로 움직였으므로 이 방향으로 수축되어 보일 거야. 현재는 원래 기존의 모습은 원 모양이지만 얘가 이 방향으로 수축되어 보여서 아마 요렇게 보일 거야. 수축되게. 하지만 세로 길이는 그대로겠지. 따라서 A와 C 사이의 거리는 B와 D 사이의 거리보다 짧다. 얘도 맞는 말이네. 운동 방향으로 수축된다는 걸 기억해야 디귿을 문제 풀 수 있었다. 자, 그 아래 2014년 4월 또 풀어볼게. 그림과 같이 정지해 있는 우주선 A에 대해 자, A는 정지해 있대. 그때 우주선 B가 수평면과 나란하게 얘도 수평면과 나란하게 운동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도 수평면이 지금 플러스 X 방향 이 X축 평평한 면이잖아.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방향으로 수축되어 보이겠지. 나중에 길이도. 근데 A와 B의 고유 길이는 L0로 같대. 고유 길이는 지가 지길이 잰 거. 얘 L0보다 우리는 10m라고 할까? A가 지길이 재도 10m고 B가 지길이 재도 10m야. 하지만 A에서 측정한 B의 길이, 내가 잰 너의 길이는 10m보다 어떨까? 짧을 거야. 예를 들어 8m로 보인다는 얘기지. 자, 내가 잰 길이가 고유 길인데 이게 10m. 근데 정지관찰자인 내가 운동상대방인 너의 길이를 재면 8m. 자, 둘 중에 누가 더 큰 값이니? 옳지. 고유 길이가 더 큰 값이지. 그래서 길이 수축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문장이 나왔네. 그때 옳은 것은 기억. A에서 측정할 때 B의 시간이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자, 누구누구 보다 라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야. 우리는 이 문장을 빼고 공식화된 문장을 외웠었어. 정지관찰자인 A가 운동 상대방인 B를 볼 때
정지관찰자인 A가 운동상대방인 B를 볼 때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당연히 내 시간보다 느리게 가겠지. 누구 시간보다겠어? 당연히 나랑 비교했을 때 느리게 간다는 거지. 정지관찰자인 A에서 측정할 때 운동상대방인 B를 보면 B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정확하게 그 문장에 맞아떨어지는 정석인 문장이지. 기억 정답. 니은 B에서 관측할 때 A는 정지에 있다. 지금 A가 보기에 B는 오른쪽으로 0.9C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문제에 나왔거든. 그렇다면 B에서 보기에 B는 본인이 정지에 있고 A가 왼쪽으로 0.9C로 움직이는 상대 속도로 보일 거야. 따라서 니은은 틀렸네. 디귿 B에서 측정한 A의 길이는 내가 널 측정하면 8m라고 했어. L이라고 했다고. 그렇다면 B가 A를 봐도 지가 정지에 있고 A가 반대 방향으로 0.9C로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고 했으니 서로가 서로를 보면은 똑같이 8m로 보이지 않겠어? 앞장에서 영희가 철수가 우주선을 타고 있잖아. 철수가 탄 우주선 P, 영희가 탄 우주선 Q였어. 그거랑 지금 똑같은 문제야. 하나는 영희가 타고 하나는 철수가 타고 서로가 서로를 본인은 정지에 있고 상대방만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서로가 서로의 길이를 짧게 볼 거야. 길이 수축. 답은 기억 디귿. 여기까지 24번 프린트입니다.